사무엘하 4장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느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9장으로 넘어가서 사무엘하 9장 1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라.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라무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라무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 간데 왕께서 죽은 것 같은 말을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원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머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머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우러 시바의 집에 가는 자들은 머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여기까지. 저희 본문을 읽은 이유는 이 머비보셋이 이제 이 사울이 멸망할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죽고 사울의 집이 이제 멸망을 하면서 이제 도망을 가죠. 이 사울의 자손들이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또 이 도망 중에 전쟁 중에 이 머비보셋이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이제 두 발이 다 다치죠. 그래서 두 발이 절뚝발이가 되는데 그때가 5살이었어요. 머비보셋이 5살 때인데 그때 이후로 이제 이 유모가 이 머비보셋을 키우고 있었던 유모가 있었는데 그 유모 밑에서 어디 이렇게 조용한 산골에 숨어가지고 유모 밑에서 이제 이 머비보셋이 자라게 되죠. 이게 이 머비보셋은 본래 요나단의 아들, 왕자 요나단의 아들인데 왕손이었는데 이제 사울의 집이 이제 패망을 하면서 이제 패망한 집안이죠. 그래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 요나단도 죽고 이제 그러면서 집안이 이제 다 기울어져 버렸고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이제 정권을 잡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숨어서 살죠. 그래서 이 머비보셋이 자랐던 환경 제가 오늘 키워드를 잡자면 환경인데
그 머비보셋이 어려서부터 쭉 자라온 그 환경 있잖아요. 그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유모예요. 유모가 키웠으니까. 그래서 이 유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 유모가 어떤 사람이었나에 따라서 이 머비보셋이 유모의 말을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머비보셋의 이 마인드가 만들어지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어떤 유모였는데 또 그런 이 한 사람의 마인드가 형성되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사람의 이 환경 또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누구의 소리를 많이 듣고 사느냐, 어떤 환경 중에서 사람, 어떤 누구의 어떤 사람의 생각을 많이 듣고 사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지금 생각을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 광주에 살면서 이제 병원을 이렇게 다닌다고 출퇴근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푸른 길을, 이 광주에는 푸른 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차가 다니던 길이었는데 그 기찻길을 이제 표시하고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이제 상록수 길이죠. 푸른 길이라니까. 그래서 길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나무가 심겨져 있으니까 그냥 숲을 이렇게 지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길을 벌써 이제 뭐 한 지금 2년째 그 길을 이렇게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 차 타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숲속을 쭉 걸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서 제가 이제 이 숲에는 새들이 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숲속을 이렇게 숲을 이제 걷다 보면 막 새들이 이제 막 지저귀는 거예요. 새들이 있네. 여기 새들이 사네.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렇게 반응이 되죠. 그러다 또 이렇게 막 지나다니면 저쪽에 조대 쪽에 사는 새들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거칠어요. 똑같은 새들인데도 꽉꽉꽉꽉 그러고 저쪽에 이제 양림동 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그쪽도 살기 좋은지 새들이 똑같은 새들 같은데 목소리가 부드러워요. 이렇게 지저귀는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 목소리가 편안하고 밥 잘 먹고 따신 밥 먹고 사는 애들 같고, 이쪽에는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끓이는 것 같고.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지나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번 이제 이렇게 얼마 전에 이제 지나가니까 겨울이잖아요. 아직 2월달 이제 지금 넘어갔는데 길가에 보면 매화가 있어요. 매화, 매실나무죠. 이 매화가 있는데 몇 그루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다 꽃이 이렇게 매화가 벌써 몇 송이가 핀 거예요. 정말 꽃송이가. 그래서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제 피해 있는 그 꽃송이를 보면 제 마음에 야, 안 추워? 이제 내 속에서 나오는 반응이 그런 거예요. 야, 뭐 추울 텐데 벌써 나왔냐? 응?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이제 이렇게
매일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 쟤들이 추운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 티 나와가지고, 그래, 아니나 다를까, 꽃을 짠 하고 피웠는데, 그 다음날 또 눈이 막 와가지고, 그 어떤 눈 추위를 맞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가지고 막 지나다니면서, 눈 맞은 그 매화를 보면서 내 속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쟤들 성질이 급해서 그럴까? 왜? 아니, 눈이 와서 이렇게 추운데 왜 저렇게 빨리 티 나와가지고 애들이 고생을 하냐. 응? 그래,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생각이 또 달라져요. 아,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이 그 사군자에 그 매난국죽,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 매난국주를 사군자라. 이게 식물 중에서 군자니까 임금이죠. 식물의 임금이다. 식물의 왕들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 매화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니까 이 매화가 이 추운 겨울을 이기고 추운 겨울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추운데 지금 아직은 추운데 더 기다렸다 나온 게 아니고 추운데 추위를 이기고 그 겨울을 이기고 이 봄에 제일 먼저 이 꽃을 쫙 피우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그 추위라는 건 어려움을 이긴다 이런 말도 되고 그다음에 뭐 가난을 이기고 뭐 그런 말도 되고 핍박을 이기고 뭐 그런 말도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어떤 막 어려운 어떤 그 상황을 뚫고 이렇게 팍 나와서 용감하게 꽃을 이렇게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착 찍어가지고 참 애들이 난 참 성미가 급한 줄 알았더만 이 애들이 정신이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애들이 정신이 괜찮구나. 그러면서 이제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푸른 길이라는 이 환경 안에서 제가 걸어다니는 그 푸른 길이라는 그 환경 안에서 이렇게 걷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에서 이렇게 참새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매화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막 이렇게 무슨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게 그 어떤 환경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 만들어지고 있는 그 마인드가 그 만들어지는 어떤 마음의 세계가 다르죠. 그래서 막 도시 속에서 뭐 풀이나 나무나 새나 이런 것과 잘 못 만나고 막 딱딱한 도시 속에 살아온 사람은 그 속에 만들어지는 마인드가 또 도시형으로 만들어지겠죠. 컴퓨터하고 뭐 이렇게 막 기계나 자동차나 컴퓨터나 막 이런 기기하고만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면 이 만들어지는 마인드의 그 어떤 그 감성이 아무래도 좀 딱딱하겠죠. 기계하고 대화를 해봐봐요. 기계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하고 이 어떤 참새나 뭐 식물 살아있는 생명체들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하고 이 형성되는 그 어떤 그 감성이나 이런 게 다르겠죠 좀. 그래야 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가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제가 해보면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가. 제가 이제 중국에 이렇게 살아봤는데 중국말을 하는 중국 사람들 속에 중국말을 하는 그 중국 사람들 속에 제가 한 몇 년을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밥 먹고 듣는 게 중국말이죠. 그냥 특히 지치할 그쪽에는 뭐 조선 사람은 없어가지고 중국말만 항상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신기한 게 이 중국말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얼마 안 있어서 내가 중국말을 하게 되더라고. 이게 중국말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중국말이 이렇게 막 술술술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갓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밑에서 크는데 애들은 아무것도 머리에 덤비에 지식이 없이 태어나는데 태어나가지고 그 엄마가 해주는 한국말을 듣는 거죠. 한국 엄마를 만나가지고 한국 엄마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애기가 얼마 안 됐는데 애기가 학교도 다닌 것도 아니고 뭐 단어를 찾아본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이 말의 무슨 뜻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엄마의 말만 듣고 있는데 어느 날 애기가 한국말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서 막 쟤가 말을 한다. 신기하게 애기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뭐 배운 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말을 좀 듣고 산 건데 애들이 이렇게 말이 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살아오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하네. 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엄마 밑에서 태어난 미국 아이는 미국말 듣다 보니까 미국말을 잘 하게 되고 그쪽으로 뭐가 이렇게 공부한 게 아닌데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에 노출되어 있느냐, 그죠? 이 사람이 노출되어 있는 그 환경, 중국말에 노출되어 있느냐, 영어에 노출되어 있느냐, 한국말에 노출되어 있느냐, 그 노출된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말을 하게 되고 한국말을 하게 되고 영어를 하게 되고 그죠? 공부 안 해서 그냥 그 환경에서 이미 벌써 뭐가 만들어지죠. 그냥 한국말만 애들이 태어나가 애들이 뭘 알겠어요. 머릿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이 백지로 태어났는데 태어나가지고 엄마한테서 한국말을 듣는 거죠. 그 한국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한국말 그러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전라도 말을 자꾸 듣는 거죠. 애가 이제 그걸 들으면서 그 엄마의 이 말투, 엄마의 말투를 들으면서 그 말투하고 이렇게 맞추는 거죠.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애가 말을 하는데 전라도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말이. 이 사람이라는 게 사람은 어떤 그 환경 안에 환경이 그 사람을 뭔가 만들어주고 있죠. 지금 그 환경에서 어디에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그 사람에게 어떤 무엇을 만들어서 한국형 환경이 한국말을 하게 하고 이렇게처럼 그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어디에 노출되어 있느냐, 그것도 이 장시간 어디에 노출되어 사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믿음 체계거든. 이게 한국말 방송국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들으면서 형성되는 걸 믿음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어느 말을 하는 것도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환경, 내가 어디에 노출되어 있냐. 우리가 햇볕에 우리 몸을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 그 햇볕을 받아가지고 뭐 비타민 D를 만든대요, 몸에서.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그 햇빛에 이렇게 우리 몸을, 피부를 노출시켜야 되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노출되어 사느냐. 제가 그래서 뭐 어떤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하니까 이런저런 책들을 이렇게 뭐 좀 많이 가까이 제 환경에 책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놀러 가는 곳이 도서관이고, 그다음에 뭐 이제 어디 가도 갈 데가 없어요, 도서관에는. 그래가지고 그런 식이에요. 그냥 그럼 가봐야 밥 한 끼 먹고 가는 게 도서관이고, 멀리 가면 터미널 도서관이고 이게 뭐 그래가지고 만나는 게 이렇게 책들이에요, 보니까. 그게 이제 내 환경이죠, 하나의. 어떤 내가 형성하고 있는 어떤 환경을 그렇게. 요즘은 도서관을 한 4군데 거래를 하죠. 푸른길 도서관, 산수 도서관, 또 이쪽에 두안동 도서관, 그다음 하나 더 하면 이런 터미널 자주 안 가는데 터미널 도서관. 이게 이제 도서관이라는 이 환경 속에 이렇게 지내니까 책을 자꾸 만나죠, 이렇게. 책을 이렇게 만나서 뭐 이런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뭐 과학자 이야기도 들어보고, 철학자 이야기도 들어보고, 정치가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일본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핀란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환경에서 제 속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뭐가 있겠죠, 그죠? 그런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에서 내 속에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 옛날에 그 맹자 어머니는 맹모 삼천, 시장바닥 옆에 사니까 이 애가 장사하는 소리만 듣는 거죠. 이렇게 장사꾼 소리만. 뭐 멸치 사려 그거만 맨날 들으니까 저게 만들어지는 게 장사꾼 그런 마인드가 만들어져. 아이고 이 애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디 이사 갔더만 또 장례식장 옆에 이사를 가가지고 아이고 막 고가는 소리만 들으니까 애가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써가지고 안 되겠다, 학교 옆으로 가야지. 옛날에 이제 그 배우는 거 중요하니까. 그래서 학교 옆으로 이사를 가,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더만 공자왈, 명자왈 그러면 그때부터 막 그 환경이, 그 듣는 환경이 그리니까 거기서 이제 맹자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 환경을, 그런 환경 안에 이 맹자를 어머니가 다 가르칠 수는 없죠. 어머니는 지금 떡도 팔아야 되고 바쁘니까. 근데 애를 위해서 좋은 환경 옆으로 이사를 가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환경, 우리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사느냐. 우리 오늘 이 머비보셋 이 사람도, 이 머비보셋은 왕자인데 불행하게 이제 사울 왕 시대의 말기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그 왕궁에서 잘 자라야 되는 그런 애긴데, 이 사울의 시대가 이제 끝나면서 그 시골에 가서 유모 밑에서
물론 유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유모가 얼마나 좋은 마인드를 가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유모라고 하는 어떤 그 환경 안에서 이 머비봇은 어린 시절을 영향을 받으면서 그 유모 말을 들으니까 유모의 말을 하게 되겠죠. 들은 게 그거니까. 그래서 뭐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 그 들은 게 나오죠. 텔레비전 말을 하게 되죠. 내가 들은 게 그거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에 내가 장시간 노출되고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현재 내가 어디에 노출되어 있느냐, 햇빛이 없는 곳에 노출되어 있느냐, 햇빛이 비치는 곳에 노출되어 있느냐, 이런 다르잖아요. 비타민 D가 벌써 생성이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 육신적인 세상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 그 환경에서 들려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속에 만들어지는 세계가 달라지죠. 그 뭐예요? 우리가 이제 무슨 요즘 무슨 어떤 무슨 직장을 가지면 직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직원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원이 새로 들어오면 그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을 잘 시키죠. 교육을. 왜? 이 사람 속에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세계를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직장에서 교육을 엄청 세게 시켜요. 하여튼 아주 세미나를 하는 거야. 하여튼 얼마나 보험회사나 이런 약간 세일즈 계통의 이런 쪽은요, 겁나는 게, 딴 게 겁나는 게 아니에요. 다단계라서 겁나는 게 아니고, 교육이 그 환경에서, 그 단체에서 심어주는 어떤 내용이, 그게 탁 심리면 뭐가 보이겠어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죠, 이제. 사람이 다 결국은 내 고객으로만 이제. 이 사람이나 영혼적으로 안 보이고 하나의 어떤 돈과 관련된 이익에 어떤 관계된 그런 존재로 이 사람이 변해버려요. 네. 교육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겁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사람 사니까 이렇게 직장 가지고 사는데 교육이 센 데가 있어요. 유명한 어떤 강사를 불러와 하는데 그쪽으로 어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강한 어떤 그 내용을 씹어버리니까 사람의 눈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냐.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영혼으로 안 보이고 하나의 이제 돈과 관련된 그런 눈으로 사람이 변해버리죠. 그래서 친구들이 이웃들이 전부 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어디에 노출되어 있느냐, 누군가의 이 어떤 그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현재 내가 듣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이게 들려와서 내 속에 뭐가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보게 만드는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어떤 환경은 복음이잖아요. 그동안 한 3년 동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도 한 세 사람이고 누구를 만나도 긍휼의 그릇이고 누구를 만나도 어떤 빛으로 이런 우리 속에 이제 그런 세계들이 이런 환경 안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대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안 하고 우리 속에 만들어져 있는 그 복음의 어떤 마인드로 사람들을 밝게 이렇게 대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즐겁고 신나고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내가 장시간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그 믿음의 종류가 달라지죠. 한국말을 하게 되는지 중국말을 하게 되는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말 할 수 있고 뭐 어디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말을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저희 장시간 노출돼 있는 어떤 환경에서 제가 참새들 저는 뭐 이 사람이 감수성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 푸른 길을 계속 걷다 보니까 참새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나중엔 참새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마음에서 꽃을 보다 보니까 꽃하고 이야기하게 되고 매화하고 막 속에서 대화가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게 그 내가 노출되어 있는 그 환경에서 만들어져 있는 제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